처음에는 진짜로 출장 브이로그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제가 인생에서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떠들고 싶은 말이 없어가지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얘기들, 요새 꽂혀있는 얘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새 왜 이렇게 듣기 싫은 말이 많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해받는 게 싫어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누군가의 시선에서 통상의 틀로 제가 카테고라이징 되었는데 그게 제가 아닌 게 싫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예전부터 쭉 싫어하던 거고 나이 먹으면서 오해받는 걸 그러려니 하는 게 생겨가지고 그나마 이 정도로 버티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201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공연장을 찾아서 클래식 공연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레퍼토리를 넓히는 게 목적이었어요. 저를 공연장에 가둬놓고 음악을 들려줘야지 맨날 듣는 곡에서 벗어나서 다른 곡들을 좀 들을 것 같더라고요. 우연히 쇼팽 마주르카가 제가 아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고 쇼팽이 작곡한 모든 마주르카를 듣고 싶어졌어요. 그러다가 생각을 하게 된 게 내가 모르는 곡들이 나에게 위로를 언젠가 줄 수 있을 텐데 그 연주자를 내가 그때 알았다면 더 다채롭게 음악과 사랑에 빠질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생겨나서 공연장을 찾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5번 예술의 전당을 간 적도 있었어요. 저보다 더 많이 보는 분이 계시는 걸 알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왜냐면 제 인생도 정말 바빴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 진짜 그야말로 열정 아닌가 싶었습니다. 육아에 업무에 공연에 공연 후기까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누군가에게 제 삶도 그렇게 보였겠죠? 열정 넘치는 원래 목적을 뒀던 레파토리아 아는 게 많아지진 않았고요. 들으면 작곡가가 누구인지 정도 아는 관객이 되긴 한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공연을 갈 때 따로 예습을 안 해도 거의 대부분 아는 곡이 되었을 때쯤에 코로나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엄청 공연을 많이 간 것도 있지만 공연장에서 연주되는 레퍼토리가 별로 다양하지를 않아요. 그때는 차이콥스키 심포니 4번, 5번, 6번, 베토벤 교향곡 같은 걸 이렇게 연주한다고 하면 클래식 팬들이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잘 지금보다는 더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와 모종의 사건들이 겹치면서 피아노를 잠깐 배웠었어요. 너무 못 쳐서 충격적이었던 게 한 90%였고 10%는 근데 아직 쳐지는 곡들이 너무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열정인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열정이 그땐 맞았을 수도 있고요. 사람들을 조금씩 만나면서 알게 된 거는 새로 악기 시작한 시점이 2020년인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코로나로 사람들 못 만나면서 뭘 하겠습니까? 책 읽고 악기 배우고 그러는 거죠. 코로나가 다는 아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코로나도 꽤 영향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던 게 반드시 열정이나 사랑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금방 그만뒀어요. 제가 피아노 치는 게 성에 안 차기도 했고 일도 바빠졌고 이게 무슨 소용인가 싶고 돈도 시간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운동을 하면 건강해질 것이고 야근을 하면 회사에서 입지가 생길 것이고 독서를 하면 시사, 상식, 교양, 기타 등등에서 더 나은 내가 될 텐데 대체 악기는 뭘 줄까요? 그래서 저는 열정이나 재미로 취미 악기 한다 하는 생각에 좀 부정적입니다. 언제든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서 내동댕이 쳐질 수 있는 이게 그 동기인 것 같거든요. 적어도 저한테는 그랬습니다. 남들한테 보여지는 게 동기인 사람의 경우에는 연습 기간이 좀 더 오래 가는 것 같기도 해요, 오히려. 그걸로 악기 안 놓은 사람들 몇 알게 됐었거든요. 아무튼 피아노는 간간히 혼자 조금씩 또 가끔 레슨 받으면서 쳤어요. 안 늘더라고요. 그래도 가끔 미친 듯이 치고 싶어지면 피아노를 쳐야만 했습니다. 그냥 정말 피아노를 쳐야만 해소되는 무언가가 생겨버렸어요. 해소는 안 됐지만요. 왜냐면 제가 표현하고 싶은 다채로운 이야기들은 날마다 바뀌는데 기술도 곡도 그렇게 다양하지 못했거든요. 어느 날은 오케스트라 단원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심포니를 듣다가 오케스트라가 해보고 싶어진 거죠. 그래서 바이올린 레슨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6개월 정도 주변 바이올린 하는 친구들을 들쑤시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에 알게 된 친구가 있었어요. 아마추어들끼리 모여서 합주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너무 궁금했겠죠. 졸랐습니다. 가보고 싶다고. 다행히 제 방문을 모두 허락해줬어요. 꼼짝 안 하고 와인 마시면서 사람들이 합주하면서 노는 걸 봤어요. 인생에 도파민이 그렇게 치솟았던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확실한 건 전문 연주자의 무대 위 연주를 듣는 거랑은 아주 다른 색깔의 음악이 코앞에서 연주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음악에 있어서 제가 너그러운 편이 아닌데 모든 게 완벽하게 들렸습니다. 슈베르트 트리오 아직도 기억나네요. 날아다니던 악보들과 슈만 클레이 슬라리아나 첫 악장을 릴레이로 휘갈기던 친구들, 어떻게든 너도 뭐라도 연주해보라던 친구들, 그날 예정되었던 공연 티켓을 그대로 날리고 저는 연습실에 주저앉았습니다. 진짜 들어 누웠어요. 그날 모든 게 변했습니다. 정말 많은 걸 봤어요. 바이올린이 생겼습니다. 동네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도 모르는 재능을 친구들은 찾아줬습니다. 제 귀에는 엉망인데 몇 달 만에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으로 재밌게 반년 정도 바이올린에 매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바이올린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겨나는 복이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그 6개월간 내도록 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진짜 너무 제일 내도록 계속 오래 사랑하는 건 피아노인데 바이올린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대체 뭘까 하는 거였어요. 그게 2023년 12월 말입니다. 연말에 저는 생각했어요. 도저히 피아노를 제대로 안 배우는 게 말이 안 된다. 바이올린을 이렇게 하면서 피아노를 안 하는 건 뭔가 잘못됐다. 소파에 누워서 연말인지 연초인지 저 혼자 생각을 곱씹다가 피아노 선생님한테 문자를 보내고 혼자 달달 떨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컨택하는 게 맞아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도대체 제가 뭘 걱정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상담 일정이 잡히고 선생님을 처음 찾아가서 상담을 받는데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들이었는데 저는 아무것도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치고 싶은 곡도 목표도 없었고 대체 내가 왜 이걸 배우러 왔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한 가지만 생각났습니다. 제 귀에 들리는 피아노 소리가 좀 더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제가 저한테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그런 백지 상태를 맞이하니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제가 피아노 선생님을 찾아갔을 때 그 상담실에서 제가 느꼈던 수많은 생각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그건 체념인 것 같아요. 피아노를 안 치고 살 수가 없다는 걸 깨달았고 어차피 칠 거면 좀 잘 쳤으면 좋겠다는 거죠. 제가 8살도 아니고 18살도 아니니까 오늘 가장 싱싱한 관절을 갖고 있을 겁니다. 반응 속도도 오늘이 제일 좋겠죠? 어릴 때 아빠가 제가 피아노 치는 걸 녹음해 놓은 걸 들어보면 정말 손가락이 어떻게 저렇게 빨리 움직이나 제가 저한테 놀랍니다. 물론 그렇게 어려운 곡은 아니었지만요. 그런 의미에서의 체념도 있어요. 한계가 명확한 일을 시작한 겁니다. 시간도 제한적이죠. 그래서 민망합니다. 열정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그거보다 훨씬 낡은 감정이거든요. 사실 사랑이라고 하면 맞을지 몰라요. 낡은 열정이 사랑일 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매혹되었는지 매료되었는지 어떤 방식으로든 음악을 듣던지 하던지 뭐라도 하지 않으면 제가 아프다는 걸 알게 된 뒤로는 그냥 음악에 들이는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그렇게 아까워하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무용하고 가치 없다는 걸 시인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건 단순히 재미로 치부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재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요. 쾌감은 분명히 있고요. 성취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은 정말로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못 치는 걸 계속 들어야 되지 않나요? 다만 아마추어도 끝까지 애써도 된다는 걸 보여준 친구들이 종래에 결국 이루지 못하더라도 물론 그들은 거의 이룬 것처럼 보여서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꿈꿔도 된다는 샘플을 마주한 그 이후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악기를 해나가면 될지를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해나가기로 작정했냐면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계속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것이 하고 싶게 구현될 때까지. 결국 이루지 못하더라도 계속 그걸 추구하면서 해나가겠다는 다짐이죠. 그 생각의 변화가 계속 저를 악기를 할 수 있게 한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체념의 정서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루고 싶은 소리가 있다는 건 좋은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친구한테 안 취했으면 안 했을 말을 했어요. 제 귀가 좀 예민한 것 같다고. 그 말이 고깝게 들렸을 수도 있는데 친구가 어휴 힘드시겠어요 그래주더라고요. 그래서 안 취했으면 안 할 말을 또 했습니다. 대신 아주 조금만 들어도 그것까지도 다 들린다고. 2박 4일 출장 다녀왔습니다. 당연히 출장 얘기를 이 채널에서 할 건 아니고요. 출장 전후의 상황이 정말로 악기 연습을 좀 놓아야 하는 지경이었는데 다행히 예정된 일정을 수행하는 데에 물리적인 오버랩은 없더라고요. 그때 일이 더 중요하니까 라는 말을 하셨어요, 선생님이. 저는 또 성격이 나쁘니까
과연 그럴까요? 라고 받아쳤는데 사실 일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 그릇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을 안 하면 사회 구성원으로 1인분 일을 못하고 누군가에게 의존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될 테니까요. 그런데 결단코 일이 더 중요하지 않다는 확신이 들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일은 잘 해야만 하는 것이죠. 일은 잘 해야 하는 것이지 중요한 것은 아닌 거예요. 잘 해야 하면 중요한 게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견 맞아요. 은근히 잘 하기만 하는 건 품이 덜 듭니다. 물론 더 잘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냥 B+ 정도로 일하면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품이 더 들 일이 없어요. 늘 일을 생각하고 어떻게든 잘 해내려고 애쓰고 늘 그걸 생각하고 품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일보다 악기를 훨씬 못해요. 그래야 저도 프로페셔널로 밥을 벌어먹고 살겠죠? 근데 죽는 날 저를 탄식하게 하는 건 일할 때의 귀책 같은 건 아닐 겁니다. 투명한 저를 잃어가게 되는 게 일 때문이라고 생각할 때마다 괴롭습니다. 그게 사회생활이겠지만 제가 지키고 싶은 것들이 있거든요. 일보다 중요한 게 그래서 있는 것 같아요. 일이 저보다 더 중요한 순간은 이제 만들지 않은 생각입니다. 잠깐 일이 아주 저의 인생에서 우선순위에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허영심의 악취가 너무 지독하더라고요. 그러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잘하기는 해야 하니까. 더 많은 오해가 생길 만한 얘기들이 잔뜩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행간을 읽어주세요. 오해받는 게 너무 싫어서 더 오해가 생길 만한 얘기들을 해버린 것 같네요. 그게 얼마나 저를 외롭게 만들어 왔는지 갑자기 죄다 생각이 나서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